맛있어. 아니야, 요 티켓 받아가세요, 티켓. 저기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뒤에 보면 소리고 봤어요. 수원에 사는데 예. 경경대 후보님하고 예. 옛날부터 잘 알았어. 명함은 저 명함을 안 갖고 임영석이라고. 김한종 씨? 그래, 그냥 여기다 대야겠다. 저분들 많으구나.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실래요? 위험해요.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여럿이 안 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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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보시고 3일, 4일 걸리면 학비 얼마 쓰나 나 조금만. 금방 챙겨가시고 감사합니다.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을 바라봅니다. 이쪽을 바라봅니다. 이쪽을 바라봅니다. 잠깐만. 저에서 이쪽을 바라봅니다. 됐어요. 예, 일로 나오세요.
네, 생각보다 부산에서 온 날씨라는 상생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소환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지금 뭐 길을 걸어다니는 행인분들 계신데요. 마이크 소리가 문제 조금만 더 들어라.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유사단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저희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30분에서 40분가량 공약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상인 여러분 잠깐만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유세단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차별화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탄핵은 사기였죠. 태블릿 PC는 거짓이었고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거짓 촛불로 집권한 주사파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분열을 하게 됐죠. 그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적폐에 몰렸고 자살하고 감옥에 수감이 되고 나라의 국가는 고대로 났습니다. 단기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민을 협박해서 자영업자를 몰락게 했고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이들은 이번 생에 아파트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종부세로 2중, 3중의 세금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요. 쓸만한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멀쩡한 원천은 국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사파 정권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면 또 주사파 이중에 또다시 한번 속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과 주사파 이중대는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오만하고 무식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사파 1중대, 주사파 2중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후보가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좋습니다. 자,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듣기에 앞서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상로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액한 프로그램을 오래 한 기자입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번과 2번 후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번 후보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여러분, 그 대장동 아시죠? 그 양아치가 하는 짓입니다. 부동산 개발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돈이 남느냐? 땅을 싸게 사면 돈이
저걸 물건을 가져온 거야. 아이고, 씨. 아까 많이 고쳤는데.
됐어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마이크 고쳤습니다. 다시 할게요.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 중에서 가장 고약한 카메라 출동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첫 보면 알아요. 무엇이 거짓말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첫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한 거는 세 집단 때문에 망했어요. 사악한 기자, 비겁한 교수, 그리고 타락한 목사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먼저 사악한 기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시켰던 태블릿 PC는 가짜였습니다.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 손석희는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태블릿 PC를 했다 이거 다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거짓말입니다. 이 기자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성형수술을 했다, 구술했다, 누구하고 미래를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 게 뻔히 기자들이 거짓말했어요. 어떤 기자들이냐? 그냥 기자들이 아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많이 배우고 그런 기자들도 거짓말을 했어요. 왜 자꾸 거짓말까요? 됐어요. 예. 됐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가 날락날락하네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나라를 망쳐서 사악한 기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유력 일간지 기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KBS와 MBC 같은 그런 공영방송 기자들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배운 자예요.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권력에 붙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할까 하는 그 사주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들은 비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여기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죠. 그리고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나요? 교수들이 가장 먼저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가장 비겁하게 배반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교수입니다. 어디 교수냐고요?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 가장 먼저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했어요. 다음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타락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안되겠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죠. 엄청나게 연인원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1000만 당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당원을 모집했죠. 많이 모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 당원이 모이면 정권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 또 들어오네요. 이게 저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한 1200만 정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을 모아서 그동안 집회를 했어요.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은 집회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당을 만들었고 충분히 당원을 모집했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후보를 뽑았어요. 그 뽑은 후보가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배반했어요. 김경재 후보를 뽑아놓고 수많은 당원들을 데리고 김경재 후보를 버리고 윤석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윤석열에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재 후보는 나왔어요. 그냥 목사님과 결별을 했죠.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 국민을 속였느냐 그랬더니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김경주 후보를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은 국민을 버렸지만 김경주 후보 당신은 국민을 버리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집을 팔아라. 여의도 집을 파세요라고 해서 집을 함부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중에서 자기 집을 팔아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 본 일 있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건 후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김경주 후보만이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김경주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직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배우는 게 많아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김경주 후보를 모시기에 앞서서 김경주 후보를 영입한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은 신자민련이라는 정당입니다. 매우 훌륭한 정당이고요. 그 신자민련의 이념은 아주 지금 망국적인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립을 종식시키자. 그래서 신자민련은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양극단적인 대립을 끝낼 수 있는 정당이 신자민련. 신자민련에서 우리 김경주 후보를 영입했습니다. 신자민련의 대표는 박정우 대표이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치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박정우 대표를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박정우 대표님 올라오십니다. 박수로 모십시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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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상로 기자님으로부터 본인 없는 소개를 받은 신자유민주연합 대표 박수구 경애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점점 기승을 부려서 온 나라를 우울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 두 번째 이 나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장이 10만 가실 것입니다. 테레비만 들면 매일 욕하고 싸움하고 여러분들 일상에 오늘도 생업에 바쁘고 어려우신데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능 높은 마이크다 대고 말씀드리는 걸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하기 앞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운명을 같이 격정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발길을 멈추시고 일성을 멈추시고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3월 9일 운명의 날, 우리는 여러분과 이 나라의 운명을 5년 동안 책임져야 될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필연적인 선택을 강행하는 그날 바로 3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벽의 포스터를 보면 지금 무려 14명의 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서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후보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이 선거전은 3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3분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호 1번이라는 분, 기호 2번이라는 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 공부하셨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신 분, 그분 평생 검사만 했습니다.
옆세 발음을 또 구수해가지고 검사가 되셨고, 그리고 나서는 오직 검사만 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 잘 만나서 9계단 5계단을 뛰어넘어 검찰총장까지 되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정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눈에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보면 피구로만 보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요즘 텔레비에서 보이는 행동, 말을 보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는 차치해 두고 자기가 금방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되면 내가 당선되면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 내비 안 두겠다, 오다 싹 쓸어 집어넣겠다, 흡사 거리에 깡패들이 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도 되기 전에 오만방자하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대통령 하나 뽑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적들,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소위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는 60년대 이 나라 소설가였던 자유부인을 쓴 소설가가 소설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치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요즘 가장 엄격하고 품격 있어야 정치판에서 툭하면 언론도 내로남불, 정치인도 내로남불, 차마 추잡하고 조잡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합니다. 과연 3월 9일 이후 3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양쪽 다 내가 되면 너는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그 순간부터 지난 5년간 여러분이 겪었던 5년을 또다시 새로 시작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방을 쓸어담고 응징하고 처벌하고 감옥에 넣는 피그린내 나는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또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품격 있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만난 김에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하소연하고픈 심정입니다만, 여러분들 바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데 죄송한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김경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김경재 후보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김경재 후보는 한마디로 정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두 후보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장하다가 도지사 돼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거기까지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멈췄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전혀 모르는 오직 검사질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질책하고 또 처벌하고 응징하는 그런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모가 무슨 짓을 하고 뭘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후보 아들이 뭐 어디를 갔니 어쨌니 뭘 갔다 왔니 말았니 하는 것은 그런대로 제가 봐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한 일을 모른다, 내가 안 그랬다, 지금 그러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은 동방민국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신 제가 영위에
시국평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수신했습니까? 가정을 다스렸습니까? 제 아빠님도 못하고 제 가정, 제 마누라도 제대로 똘똘하게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우리 5천만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뻔뻔스럽게 여러분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징해야 됩니다. 우리 김병재 의원님 정말 깨끗한 사람, 참신한 사람, 그의 일에게 흠잡을 데가 안한박스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둘 다 기피자예요. 병역 이후에 어떻게 됐든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 우리 김정재 의원님 자랑스러운 공군 중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정치해봤습니까? 여의도 가봤습니까? 국회에 가봤습니까? 둘 다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 우리 김정재 후보 2번의 국회의원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말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이 지역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 지역이 만들어낸 김영삼 대통령,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2년 동안 보좌하신 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나라는 보수 진보 양패거리 정치의 극단적인 싸움과 대립으로 국민들은, 여러분은, 우리는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우리 김병재 후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병재 후보는 지금 이 나라가 얻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영남과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능력 있는,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서는 지금 난반처럼 보이는 국제 정세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정재 후보님은 17년간 미국 유학 가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에서 오랜 실연의 생활도 있었습니다만은 공부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의 기라삽 같은 인물들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이든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미국 대통령. 그분과 아주 전신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언제고 통화할 수 있고, 대통령 되시자마자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바이든과 만나서 지금 난마처럼 얽힌 한미 간 관계, 한일 간의 관계, 국제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위상을 정립하실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빨리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자갈시장에 갔었는데 날씨도 몹시 춥고 제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1시간 동안 떨고 계셨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런데다가 또 엎친데덮친격으로 이 성능 좋게 잘 나오던 마이크가 왜 하필이면 우리 후보님만 올라가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저를 이렇게 깐치하게 하는지 정말 불충이 따로 없습니다. 죄송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더 이상 우리 후보님 오셨는데 기다리게 못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줄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재 대통령 후보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재! 네, 10점 만점에 10점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신자민련 김경재 후보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창창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장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와서 저기 저 자갈치 시장 앞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다가 목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칼칼하고 좀 카랑카랑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전시장은 제가 모태에서 나온 이후에 최초로 왔습니다. 부산에 많이 왔는데 여기 처음인데 여기가 인상 깊은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사귀던 어떤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 부전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큰딸 하나 있고 아들이 쫙 5명이 있는데 그 6남매를 어머니가 여기서 콩나물 장사를 해서 키웠다는 눈물겨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전시장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아주 시골 5일장 비슷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현대화되고 부산의 중심지고 특히 부전역이라는 것이 부산 교통의 중심지고 양산, 서면 이 근처를 다 통화하는 데라는 들어서 옛날 그 여자친구 생각이 그립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제가 데모를 많이 하고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저를 떨어져서 딴 데 시집을 갔어요. 지금 저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인가 뮌헨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16년 만에 망명을 끝내고 고국을 돌아와서 인터뷰를 여기저기 했는데 23개의 잡지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 이게 이 여자가 쫓아왔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러면서 시집을 가도 저를 잊어먹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당신이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왔다고 아주 감격스럽게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산 여성들은 의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연희의 대통령 선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1대부터 19대까지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나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나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참패를 당한 이회창 후보도 대통령 하면 잘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김대엽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이회창 후보의 아들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회창 선생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명한 생각으로 이게 가짜가 진짜인 걸 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어제 오늘도 서울에서는 기호 1번 이하목이하고 기호 2번 윤하목이가 서로 물고 뜯고 난리 법석입니다. 뭐 법인카드가 어쩌고 뭐 무속이 어쩌고 별것이 쏟아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느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후보가 나오는데 부인이 뭐 이것저것 해갖고 난리 법석을 치는 말이에요. 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와대에서 내일 모레 청와대를 이사 나올 김정숙 여사 있죠. 차라리 김정숙이가 더 나은 것 같아. 제 말 틀려요? 그 양반 어디 쫓아나가서 자기 남편하고 걸어가면서 남편 따라오는 자고 껐다꺼도 먼저 가서 손들고 난리치다가 좀 주책 없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말썽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소한도의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한참 떨어져요. 우선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재명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거칠게 살면서
욕도 막 해갖고 막 자기 형수에게도 욕지거리도 막 하고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자기 성취의 야망을 가져가지고 고등고시도 합격하고 시장도 하고 가끔 실수해서 검사를 사칭하기도 하곤 했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조폭이나 거기에 경기 동부연합 같은 그 주사파 세력에게 아무래도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 선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상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상당히 좌파가 되어버렸어요. 좌파가 얼마나 나쁜가 잘 모르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해요. 예를 들면 사드 배치한 것도 반대하고 중국한테 그냥 노골적으로 아첨을 하고 엊그제는 보세요. 뭐 긴 얘기하기 전에 엊그제는 토론에 나와서 기축통화라는 거 여러분 있죠?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 화폐가 가치가 충분해가지고 아무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그 화폐는 효력을 가진다. 이런 것을 권위를 가진 것이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한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입니다. 일본 엔화도 아니고 뭐 프랑스 루블도 아니고 달러만 기축통화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도 조금 있으면 기축통화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저 간판이 뭡니까? 유능한 경제대통령. 웃기고 자빠졌어. 아니 기축통화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합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가지는 여러가지 도덕적 기준이 그래 간신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는 많이 약하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다면 저는 그 대학교 후배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보다 빨갱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다. 쟤 안 나옵니다. 당이 틀리고 어찌고 한다고 할지라도 몇십 년 아는 후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막 결정적으로 흐름에 약점이 없는데 뭐가 싸움하고 그럴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국민의힘에서 유나무기가 아닌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됐는데 저도 안 나옵니다. 저하고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 사람이 좀 말을 험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엉터리 말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제주와 경남지사에서 하는 관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충분히 대통령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한 10명은 있어요. 부산 출신의 박찬정 의원, 제가 아주 친한 사람, 수십 년 선후배예요. 형님 동생이에요. 그 양반도 고시 3관왕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하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삼김 때 꿀려가지고 꼼짝 못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는 이기택이, 내가 기택이 형 아주 친해요. 그 양반이 맨 처음 견이라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책 썼죠. 그거 김경재가 써준 겁니다. 아주 친해요. 그 이경희 여사 사모님도 잘 알아요. 대통령 하고도 남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조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접근을 못하는 거야. 후보까지. 홍준표를 예를 듭시다. 국민투표에서는 여론조사는 훨씬 높아. 근데 당에 있는 당원 놈들이 어떤 놈들이 무슨 야리꾸리한 장난을 당원 투표에서 떨어졌어. 이건 작전이고 조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나왔더라면 쟤 안 나옵니다. 홍준표가 충분히 정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밀려요.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제1당이나 제2당이나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되고 되려고 하면 막아야 하는 사람만 나왔어요. 이것이 이 나라 선거 제도의 맹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친구들 등살에 밀려가지고 데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 물리의 학생으로 다닐 때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제가 데모에서는 왕초입니다. 84번 데모를 했고 중앙정보부에도 많이 끌려다녔고 동대문 경찰서는 수십 번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도 저를
빨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신원제에 거쳐서 공부 쏘이 장교를 했죠.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휘하의 중앙정보부가 이 자식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하자마자 제 여권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몇 개월 동안 16년 동안을 여권이 없는 무국적자로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박정희 되게 미워했죠. 한때. 그러나 거기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서는 이 나라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어요. 이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4.19를 일으켰던 이승만 박사도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부산 아닙니까? 1948년에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양반의 카리스마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2년 후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주사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야 똘마이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산 자갈치 시장 앞바다까지 밀어왔습니다. 저 김일성이 하나 툭 차면 대한민국이 바다로 빠지게 생겼어요.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없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자갈치 시장도 없고 이 근사한 도시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처럼 가난하게 사는 3대 세습의 정권에서 김정은이를 만세부리고 잘못하면 끝장에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는, 여러분 보시죠. 자기 고모부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경제적 성장과 번영,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덕입니다. 그런데 제가 16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국회의원도 몇 번씩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저는 그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재선 의원이었는데요, 한번 저를 부르더니 야, 나 후관하고 정상회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김정일이라는 놈을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가서 양심적으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보고한 것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30년 이상을 아는데 내가 네 말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알았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스피치라이트를 18년 했고 그 양반이 미국에서 2번 망명하는 동안 2번 다 제가 뒷편을 다 맞았습니다. 그 양반의 몸에 천이 몇 개 있고 부스러기가 몇 개가 어디가 흐르니까 다 합니다. 하도 목욕도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마찬가지인 분이에요. 북한을 다 갔다 왔더니 북한 사람들이 저를 무지무지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준다는 말씀 아시죠? 요새 북한이 하는 것이 씨앗 심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가면 그냥 좋게 술과 뭐 여자와 등등으로 해서 꼼짝 못하게 잡는 방법이. 제가 수행한 2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수행한 놈들이 정신이 어리벌벌 하는 거야. 도처에 가면 미투성이야. 대한민국의 여자도 참 이쁘지만 북한의 강계 미인이 대단합니다. 평양미인. 이게 자연산 미인이. 딱 호텔을 들어갔더니 고려호텔,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딱 들어가서 왼쪽에 가방이 있는데 치마저고를 입은 여자들이 한 10여 명 거기서 접대는, 전부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파이널리스트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요. 눈이 둥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비서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조심하면 죽어. 아침 저녁으로 아우성을 쳤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한 사람은 지금 저기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목사인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북한에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삽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생님,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캐시, 현금을 달라고 들었는데 요것이 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평화를 하되 좋대 큰 돈을 주면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뭐 그놈들 돈 안 주려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딱 끊지 말고 조금씩 줘가고 유지를 하십시오. 지금 고난의 시대에 막바지인데 조금만 있으면 김정일이가 손들고 올 겁니다. 좀 참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자네는 이게 대북 교섭에서 빠지고 자네 국회 가서 이래 빠져 그러면. 그래서 제가 빠지고 제 후임이 여러분 잘 아는 요새 국정원장 하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가 4억 5천만 불 갖다 줬다 까먹어도 갔다 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40년 이상 모셨는데 딱 대북 송금 때문에 속된 말로 팽을 당해가지고 그 8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 불황아처럼 다니다가 2012년에 저하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박근혜 후보가 김선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기 이제 만 10년이 됐습니다. 열십자 10이 참 교묘한데 박근혜 모시기 10년 만에 제가 대통령 후보도 10분 따고 나왔습니다. 저는 기호 1번 이아무개나 기호 2번 유나무개가 대한민국을 끌어갈 실력도 부족하고 특히 도덕적 순위의 땅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난 5년 동안에 광화문에서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이 시든 간에 이 나라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슬피 외치고 기도했던 수많은 1150만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갈 길이고 이 길을 가지고 북한의 자유의 문으로 드세게 열어젖힘으로써 이 나라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특히 이번에 선거가 사람들이 찍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일본을 가서 구해서 2번을 가서 가봐. 이것도 한술 더 떠. 1번은 토착 부동산 비리를 하는 사람이야. 2번은 뭐냐? 검사들이 모아가지고 없는 데도 만들고 있는 데도 없애버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짓거리들이야. 이번에 김종인이나 김한길이가 싹 빠지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 위에 30명의 간부가 전부 판검사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은 아무것도 없어. 판검사 아니면 사람이 아니요. 28명이 검사요. 2명이 판사요. 판사는 좀 나아. 주호영이하고 저 울산 김기현이 판사 좀 나은 사람. 나머지 28명은 전부 특수부 검사로서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그 왕초를 하는 윤석열이는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를 45년에 구형을 했어요. 30년 플러스 15년 구형을 했어요. 그 중에 9개의 혐의 중에서 8개는 전혀 혐의가 안 되는 거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예요. 하나가 뭐냐?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세피를 빌려달라고 이재용이한테 부탁했다는 거.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눈치로.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죄명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아마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호강에 쓴 것은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접적 뇌물이요. 말을 안 하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예요. 이런 식의 말을 만들고 요새 제가 와서 보니까 JTBC에서 태블릿 PC 있죠? 거기에 나온 협의, 그 가짜 혐의를 만드는 그 각본의 총 책임자가 윤석열이.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형사적 책임도 져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나와서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파에 있는 김우겸이나 이런 한겨레 신문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박근혜를 이렇게 잡았는데 박근혜가 막 짤짤내고 말이야 네가 형편없고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술좀 먹고 만세 부르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 문재인의 독재만큼은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선배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요 문제에 대해서만 사죄를 한다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최악보다는 차악이 나으니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요것만 양보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몇 차례 몇십 차례 얘기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자기는 절대로 사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광화문에서 그렇게 슬프도록 외치면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광화문 세력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내가 윤석열을 찍어야 하는 거야? 저 많은 박근혜를 그렇게 골탕먹히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소에 넣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수습하겠느냐는 거야. 이런 절박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저 해변가로 빠져질 때 여기서 반기고 기회를 만들어서 무찌르지 않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이 북진 열차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계를 살려서 이 부산에서 부정한 기호 10번 김정재를 밀어주시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와 악법 규제를 다 철폐시키고 상속세와 교역세를 다 내리고 원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김정일을 딱 손아귀에 잡아가지고 통일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시고 이 김정일에게 한번 투자해 주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굉장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저에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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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잘못하면 나중에 딴소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독재, 이런 신민의 국가를 맺는데 당신의 표 때문에 찍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을 끊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창조적 인권을 위해서 찍어주십시오. 우리는 한미동맹 기초 후에 북한의 무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 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보따리 사가지고 미국에 가렵니다. 조 바이든은 제가 좀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세히 알면 좀 창피하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옛날 제가 와싱턴에서 활동할 때 우리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훗날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벌써 제가 한 30년 됐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뭐 가면 제가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양반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谈판을 하겠습니다. 야, 우리한테 핵무기 전술 전략핵을 갖다 줄래 안 줄래? 안 주면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우리가 NTP 있죠? 핵무기 군기죠? 거기서 빠져나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면 니네 핵무기 갖다 주라. 또 하나는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가 있습니다. 칠함대는 항공모함이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구치가 다 붙어 있는데 미국이
요코스카에 있는 군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지진 위험 지역에서 지상에 액상 운동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저는 미 진함대를 제주도로 끌어올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끌어서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고 미국의 핵무장으로 북한을 겨누면 김정은이가 꼼짝 못합니다. 중국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쪽으로 올 것인가? 꼬투리를 내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 제주도 남서쪽에 제7광구 있죠? 제7광구에는 우리도 개발하는데 기득권이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일본도 있다고 주장해요. 일본은 그 애매하지만 저당간에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그 목에다가 미국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니들 여기에 주둔하는 값 이런 거 우리가 돈 가지고 문재인이 좀 째찌하게 몇 천원이다 몇 주다 수입이 안 될 테니까 니들 그냥 와라. 그러면 미국은 그냥 옵니다. 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방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사람이 가진 창의와 자연적인 천부적인 능력으로 세계에 우등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대한민국이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엑스포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기 캘리포니아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쫙쫙쫙 내려면 중남미가 섬이 쫙쫙쫙쫙 있죠. 거기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섬이 세인트 루시아입니다. 산타 마리아인데 세인트 루시아인데 거기도 표가 안 해서 거기까지 제가 갔어요. 당시에 국회의원 했던 영화배우 신성이라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재선이고 그 사람은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가서 표에다가 사인 받고 했는데 거기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요. 잘 살아요. 제가 그걸 보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먹고 사는 거 버는 자를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 손흥민이 시구를 잘 차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만한 사람 없습니까? 방탄소년단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능을 가지면 세계 어디를 나갔어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위상과 영광과 전통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나라에 웃기는 정치가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 미신을 닦아주고 맛이나 붓고 주체상 만세나 부르는 이런 사람이 이 사회를 흔드는 부동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주사법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노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노조가 있어야 돼. 그러나 노조가 왜 정치적인 데 가담하냐 이거야. 노조가 자기 생업과 이익을 위해서 대모를 하면 난 찬성해요. 그러나 노조가 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뭐 이따위 하면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교조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근데 정교리가 엉뚱하게 자유사상하는 거 잘라버려야 돼. 법과 질서가 엄격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광화문이 부당한 정치 세력의 촛불의 난동이 벌어져서 정권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김경재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오래 들으시라고 다리가 아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여기서 꽃바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왔을 때 영하 10도였어요. 자갈시장 앞에. 근데 제가 오면서 딱 온도를 보니까 오늘 부산 기온이 이렇게 추운데 앞으로 싹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추운데 앞으로 따뜻해질 겁니다. 벌써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꽃바람이 지금 새로운 봄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밀어서 3월 9일날 우리에게 확실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기호 10번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큰소리 빵빵 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는 많은 세계의 미래학자나
인도의 시성 타골도 그랬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 시대입니다. 동북아시아 시대는 중국하고 일본 동북아시아, 여기에서 한국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한국에다 유엔을 갖다 놓자? 이 사람 싸가지 있네. 내가 그럼 몇 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지금 미국에는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데 다른데 유엔 사무국이 제네바 스위츠랜드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레퓨지, 전쟁, 의학 이런 걸 담당하고, 그 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있습니다. 이것은 IAEA 핵무기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로비 케냐에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와 인종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유엔 사무국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는 없어. 제일 큰 돈이고요.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해. 동경에 갖다 놓으면 중국이 아웃을 치고 중경 베이징이나 천진에 가면 일본이 못 견뎌.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이 유엔 본부에 있을 때 유엔 사무국을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는 사이에 있는 예무지에 갖다 세우면 유엔이 그걸 동조할까? 반기문이 제 3년 후배입니다. 제 4학년 때 1학년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특별보좌관 할 때마다 반기문이 만나가고 그 얘기 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DMZ가 폭이 4km예요. 그런데 이것을 늘리면 8km가 됩니다. 길이는 145마일이에요. 이 땅에다가 세계의 피스존, 평화지대를 만들어 그 한가운데 제5 유엔 사무국을 만들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기후와 환경이에요. 요새 인천 쪽에 그 기후관계 유엔 사무실 들어간지 아시죠? 그것을 그쪽에 만들어가지고 북한도 좀 잘 먹게 만들자 이거.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저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인천에서 KTX를 타고 쫙 금강산까지 1시간에 달려. 금강산은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천 바로 근처에 파주나 문산 근처에서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유엔의 유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대한 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카지노도 짓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야외 동물원 아시죠? 그레이터 애드벤처처럼 70년 동안 잘 보호된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을 많이 키우는 야외 동물원 식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철원 근처에서는 양광과 풍덩이 좋아요. 거기는 빛이 좋아서 쌀이 잘 돼. 옛날부터 철원 쌀이 유명해요. 거기는 계층적으로 쌀을 재배하고 북한에 배고픈 사람에게 입에 마음껏 넣어주자.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서 돈을 팡팡 쓰게 만들면, 돈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공조하면 이 세계의 한반도의 띠를 잃는 피스존이 세계적인 명소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회의하는 동안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고, 그러면 모든 돈이 막 거기서 쏟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북한을 잘 우리 지구의 소위 새마을운동식의 그런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하고 있는 동안에 통일선봉대 98명을 조련했습니다. 통일선봉대 98명은 북한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유의 바람으로 드세게 열어젖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통일에 대해 감히 말씀드리자면 몇 천년 전에 제 선조인 김춘추가 북한에 올라가서 사만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영계섬이가 지금 김정은이처럼 물이 강경했거든. 이 자식 웃기네. 잡아넣어버렸어요. 잘못하면 한순간에 5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약하게 보였던 김춘추가 결국은 외교로 사만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2의 김춘추가 돼가지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일하겠습니다. 통일은 그쪽을 따라서 안 해.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50년 동안 정치학 공부하고 16년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경험
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안한 공복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을 하는 주요한 역군의 한 사람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이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약속하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10번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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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재 후보님 지지해 주시려고 모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10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단 하나, q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김경재 후보 10번 다시 가슴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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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q 10번 김경재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자유민주연합 10번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보다 10년은 젊어 보지. 제가 좀 소개도 하나. 건강하세요. 많이 먹어야 돼요. 요새 보니까 비결은 많이 먹어야 돼요. 상생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대통령 10번 기호가 10번이에요. 대통령 사람이라. 10번이야 10번. 깨어날 시간, 이 나라 평화의 문이 열린다. 기호 10번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국민이 불났다, 국민이 깨어났다. 너도 나도 하되어 함께 일어나라. 김경재 10번이